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지식 한 스푼,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의 진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3일 천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권력을 잡았을 때 쓰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3일 천하로 끝난 아주 야심찬 개혁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갑신정변인데요. 오늘은 김쌤과 함께 근대 국가를 꿈꿨지만 단 3일 만에 막을 내려야 했던 갑신정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1884년 근대화를 향한 야심찬 정변이 한밤의 꿈처럼 깨져버린 바로 그 사건이죠. 정변까지 불사할 정도였다면 당시 조선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나 봐요. 맞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전히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득세하고 있었고 전국을 이끌어야 할 개화파는 내부에서부터 나뉘어 있었어요. 청나라를 등에 업은 온건파와 더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원했던 급진파로요. 개혁의 방향을 두고 서로 다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충돌했나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요. 급진파가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온건파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을 두고도 온건파는 화폐를 더 찍자고 주장했고 급진파는 일본에서 차관, 즉 돈을 빌려오자고 맞섰죠. 심지어는 도로를 개보수하거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조차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럴수록 급진파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 정치, 외교, 군사, 재정권을 모두 가진 완전한 자주국가를 이뤄야겠다 하고요. 하지만 이미 조정을 장악하고 3,000명의 군사까지 주둔시킨 청나라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군요. 네. 김옥균과 박영효 등은 영국과 미국 공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정변을 일으키면 청나라의 개입을 막아주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죠. 일본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어요. 공사관을 지키는 소규모 군대만으로는 청나라와 싸우기 어렵다며 주저했죠. 모두에게 외면당했군요. 그런데 어떻게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상황이 급변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청나라가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조선에 주둔하던 병력의 절반을 철수시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시니치로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갑자기 병력과 자금을 협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기회가 찾아온 거군요. 정변 준비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파의 주요 세력들이 모여 거사의를 잡았는데요.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이 열리는 10월 17일, 양력으로는 12월 4일이었습니다. 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인 홍영식이 바로 이 우정총국의 초대 총판이었기에 축하연 자리를 거사 장소로 삼은 거죠. 이 모임에는 일본 공사관 서기관도 참여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군사력은 어떻게 모았나요? 정보 제공으로 환관 등을 포섭하고 일본 사관학교 유학생들, 그리고 서재필이 이끌던 조련국 병사, 기존 신식군대 중 뜻을 함께하는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내주기로 한 병력 100여 명까지 가세했죠. 드디어 거사일이네요. 그날의 현장은 어땠나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고종실록의 기록을 빌려 설명해 드릴게요.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식 연회를 가졌는데 연회가 끝나갈 무렵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이때 민영익도 연회에 참가하였다가 불을 끄려고 먼저 일어나 나갔는데 여러 명의 흉도들이 칼을 휘두르자 맞서 싸우다 칼을 맞고 쓰러졌다. 계획대로였군요. 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이 곧바로 궁궐로 달려가 침전에 이르러 변고를 알리고 왕과 왕비에게 경우우궁으로 거처를 옮겨 피할 것을 청합니다. 그러자 상이 거처를 옮겼고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호위했죠. 그럼 거사는 완벽하게 성공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온건계화파 주요 대신들이나
왕비의 측근들을 모두 제거하고 단숨에 정권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대궐에 들어가 왕과 왕비의 신변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아, 이분들이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군요. 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한 직후인 1885년에 찍을 사진이 남아있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네 분의 표정을 보면 조국의 근대화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절망감이 그대로 읽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어쨌든 이들은 다음날 새로운 정부 수립을 선언합니다. 영의정 같은 주요 요직은 왕실 종친으로 채웠지만 좌의정 홍영식, 군사 담당 박영효, 외교 담당 서광범, 병조 참판 서재필, 호조 참판 김옥균 등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거사 주도 세력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3일 만에 무너진 건가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나요? 네, 결정적인 패착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과 왕비가 급진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처를 경운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겁니다. 창덕궁은 넓어서 급진파의 적은 병력으로는 방어가 힘든 곳이었어요. 반면 일부는 새 정부도 선포됐으니 청나라가 더는 개입하지 않겠지라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고종의 환심을 사려고 그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결국 그 예상이 빗나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쥔 급진파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그들이 꿈꾸던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본래 80여 개 조항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14개 조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 14개 조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그 14개 조항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4.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 중에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한다. 5. 부정한 관리와 탐관우리 중 죄가 현저한 자를 처벌한다. 6.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10. 귀양살이를 하거나 옥에 갇힌 자는 다시 심사하여 형을 감한다. 11. 사형을 합하여 1형으로 하고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 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한다. 정말 청나라와의 사대관계 청산, 신분제 폐지, 재정 일원화, 군사제도 개혁, 입헌 군주제까지 근대국가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네요. 네, 이 개혁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외세의 자주권 침해와 침략에 대한 저항과 독립된 근대 국가의 건설이었죠. 하지만 이 꿈은 발표와 동시에 깨졌습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곧바로 창덕궁을 공격해왔고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곧바로 발을 뺐습니다. 붙들린 거사 세력은 대부분 처형되었고 김옥균을 비롯한 몇몇은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3.1천하 갑신정변의 끝입니다. 정말 허무한 결말이네요. 정변의 실패는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조선은 더욱 보수화되었고 개화는 곧 외세의 간섭으로 인식되어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먹잇감으로 여긴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은 더욱 치열해졌고요. 그렇다면 갑신정변은 그저 실패한 역사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였다는 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소수 엘리트의 정변이었다는 점 등 실패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열강들 속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이들의 몸부림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사 주도 세력들의 평균 나이가 20대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부조리에 저항하는 청년들의 모습과 겹쳐 야릇한 울림을 주기도 하죠.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으로서의 의의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갑신정변은 비록 실패했지만 신분제 폐지와 입헌군주제 실시 등 국민주권을 이루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인 개화와 개혁의 요구는 훗날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으로 면면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여운이 결코 가시지 않죠. 네, 김쌤 덕분에 3일 천하에 담긴 뜨거운 꿈과 깊은 여운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펜 인문교양 한 스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인문교양 한 스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